자, 주택임대차법 부분 뭐 전입신고 내지 주민등록 요걸 갖추도록 하고 또 하는데 반해서 상가점포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임대차 공시 기능이죠. 인도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은 조금 다른데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상인법의 체제, 그 다음에 효과 이런 부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본적으로 따왔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주민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이런 차이도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주민등록은 지금 법인은 할 수 없죠. 법인은 할 수 없고 반대로 사업자 등록은 법인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가 되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법인이 임대차 계약한, 법인이 사원들의 어떤 기숙사, 그런 용도로, 어떤 주택을 임대차 계약했는데,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법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법인이 임대차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의 주민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은, 임대차 등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원 이름으로 그냥 임차인 명의를 사원으로 해서 그 사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했고, 근데 물론 이제 사원을 임차인으로 하게 되게 되면 횡령 같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횡령.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 끝나고 나서 그 보증금을 그냥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법대 동기한테 자문을 한번 받았는데,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국가정보기관에서 그런 일이 간혹씩 있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기관에서는 국가 이름으로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 소위 말하면 안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안가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국가 이름으로 안 하거든요. 노출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 이름으로 하는데, 그 개인 이름으로 된 그 사람, 명의자가 그냥 임대차 보증금을 갖고 나르는 경우가 간혹 생겨서 그걸 방지할 수 없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임차인의 명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인이 다 돈을 내고, 법인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법인이 사원의 기숙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법인이 비록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는 사원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대항력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 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어떤 주거와 관련된 신등록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개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질 경우에는 수개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민등록은 하나밖에 안 되죠. 주로 살고 있는 곳, 그거 딱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이제 여러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위치, 면적,
임대차 보증금, 차입 내역 이런 것들이 임대차와 관련된 보다 폭넓은 정보가 공시된다라고 하는 부분. 주민등록은 임차인 이름과 전입 일자 이런 정도만 공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주민등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좀 더 직결되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 범위를 이렇게 조금 좁혀놓고 있어요.